예,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최 기자,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?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햄버거는 먹었다로 정했습니다. 누가 먹었습니까? 네,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 얘기인데요. 해리스 대사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렇게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이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 들어온 햄버거 브랜드. 최근 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렇게 써놨죠. 성대한 개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. 미국산 소고기를 쓰는 맛 좋은 미국 브랜드라고 써서 올려놨습니다. 예. 자, 그럼 우리가 뭐 외국 나갔을 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는 기분이라고 해야지 될까요? 아마 뭐 고향의 맛을 햄버거를 먹으면서 느꼈다. 네, 뭐 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느낌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표정이 밝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해리스 대사가 어제 저렇게 햄버거 가게 문 여는 행사는 갔으면서 원래 가겠다고 했던 안보 관련 행사들은 줄줄이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. 예. 어제 재향군인의 행사에서 강연하기로 했었고 또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개막식에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모두 취소했습니다. 이유는 그제 있었던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저렇게 이 외교부 차관과 외교부에 가서 만나서 면담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이 해리스 대사에게 최근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GSOMIA 종료를 놓고 미국 측에서 실망했다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을 안보 행사 안 가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예. 물론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미 관계가 여러모로 민감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직접 햄버거를 먹는 사진 올렸으니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뭐 해리스 대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 뭔가를 먹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그동안 자주 올리긴 했었습니다. 뭐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. 저렇게 막걸리를 종류별로 마시면서 막걸리 테이스팅 중이다라고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었고 예. 또 그런가 하면 복날에 삼계탕 먹고 왔다 이렇게 인증도 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햄버거 먹는 사진도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해리스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해리스 대사는 이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정통 군인 출신의 대사이기도 하고 예. 특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절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파로 유명합니다. 최근에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때 우리 측을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. 예, 그런 만큼 이 소개해드린 해리스 대사의 어제 행보도 이 같은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전의 미국 대사들과는 분명히 또 비교되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키워드 볼까요?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방 좀 나눠 씁시다로 정했습니다. 예. 어디 있는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? 이 민주평화당 얘기인데요. 최근에 당이 둘로 쪼개졌다.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었고 의원 11명이 나가면서 대한정치연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에는 정동영 대표 비롯해서 5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최근 당을 나간 대한정치연대 소속 이용주 의원이 이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방 좀 나눠 씁시다라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얘기는 이 민주평화당이 쓰고 있는 뭐 당대표실, 회의실, 사무공간 이런 것들을 나눠 쓰자는 요구였고요. 여기에 대해서 정 대표는 발끈했는데 무슨 말이냐, 나한테 이러지 말고 국회 사무처에 가서 정식으로 공문 보내서 요청해라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당이 쪼개졌으니까 기존에 같이 썼던 그 공간들, 업무 공간들도 좀 나눠 쓰자.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. 맞습니다. 이 국회 본관 2층에 가보면 각 당마다 마련된 사무공간 또 당대표실, 회의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한정치연대가 당을 나가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회의실 같은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이렇게 국회 본관이 아니라 의원실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 저렇게 좁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. 예. 제가 양쪽 입장을 좀 전화로 물어서 들어봤는데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명, 평화당은 5명인데 우리가 의석수가 더 많은데 당연히 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평화당은 당을 나간 쪽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예. 당이 쪼개졌을 때 항상 이런 문제 뭐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. 하지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사무공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냐 그리고 의석수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 배정이 되는데
문제는 대한정치가 11석의 자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 창당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그렇죠. 이 대한정치 같은 경우에는 창당은 안 했지만 비교섭단체 자격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회 사무처는 정식 정당이 아닌데 비교섭단체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 내줄 수가 없다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예. 당이 쪼개졌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군요. 네. 잘 들었습니다.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.